이게 2년 전 지금 2024년도니까 2년 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16번부터 5개니까 16번부터 20번까지인데 되게 가장 그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가장 쉬운 거 먼저 하자고 했던 거고, 원래 이제 독서 지문은 제목을 딱히 의식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데 그래도 요게 시험 범위로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목도 달아놨습니다. 홍대용이라는 그 조선 후기 과학자이자 실학자인 홍대용의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과학,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보세요. 아,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런 거야. 시험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때는 오늘 수업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머릿속으로 팍팍팍팍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오늘 수업하는 방식처럼 훈련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 몰아서 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면 더 좋겠고요. 자, 볼까요? 첫 번째 단락. 페이지가 단락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 단락.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 놨거든요. 일단은 맨 마지막 단락은 그냥 양이 적어서요. 4단락, 5단락을 같이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저랑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봅시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잖아. 자,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봐봐. 선생님이 오늘 독서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살펴보고요. 나는 혼자 독서를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는 방법적인 것을 챙겨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나은 자기만의 공부법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 준비해요. 이게 본문이잖아요. 선생님도 항상 노트를 옆에다 껴놓고 첫 번째 단락. 자, 중화사상이라는 걸 얘기하죠. 중화사상은, 자, 맨 처음부터 적는 게 아니야.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한족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이다. 고를 중심으로 중화사상은 A이면서 또 B인 거야. 맞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메모. 중화사상은 한족, 중국 쪽이죠. 중국의 메인이 되는 족이죠. 민족이죠. 자, 한족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변국들이 한족을 따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1단락의 1번 문장이거든요. 응? 1번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 그럼 이해한 거야. 우리가 독서, 자, 선생님 봐봐. 우리가 독서 시험 볼 때 항상 뭐가 힘든 줄 알아? 읽고 나면 앞에 세네 줄을 잊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잊을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이지, 그치?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는 총 6학기 중에서 벌써 6분의 1이 끝나가는 지점인데 고3 2학기는 뭐 거의 이런 거니까 거의 5분의 1이 끝나간다. 20%가 벌써 끝나가는 거야, 얘들아. 수능이 이제 코앞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독서에 대해서 독서만큼은 나 혼자 해도 돼요. 학원이나 선생님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경지에 오르려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제곱 풀지 말고요. 모의고사는 잘 봐야 되니? 아니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모의고사는 첫 번째 시험 형태의 공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모의고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모의고사는 수단인 거야. 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말하기 없기 뭐 톡으로는 괜찮은데 나 얼굴 보고 그런 거 선생님 되게 쑥스러워해. 연수가 선생님 저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선생님 너무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톡으로는 괜찮아요. 오늘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조선은 얘들아 요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접속부사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 그럼 반드시 앞문장에 무어를 가져온다니까. 조선이잖아요. 조선은 뭐야? 주변국이죠. 주변국 중에 조선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조선은 말이야. 조선은요. 수용했어요.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수용했어요. 명나라는 뭔데? 한족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아? 자, 여기 끝났죠? 이게 두 번째 문장이지, 그치? 세 번째 문장으로 가잖아? 세 번째 문장으로 가는데 접속부사가 또 있어 없어? 그럼 뭐가 또 구체화될 거라니까? 자,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오케이.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조선을 좀 더 구체화한 거야. 조선은 명나라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17세기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선은요. 뭐 했냐면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했죠. 괜찮아? 네 번째. 접속부사가 있어 없어? 또 없지. 그럼 또 가져온다니까? 송시열은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럼 조선의 누구? 송시열을 또 구체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모든 글을 이렇게 가요. 나랑 약속해도 돼. 꼭 이렇게 갑니다. 이게 원래 글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나름대로 틀에 맞춰서 배열된 문장들이라고요. 자,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야?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다. 송시열은요. 어떻게 했어? 말을 바꿔볼게. 청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오랑캐 또는 금수로 여겼죠. 이러한 송시열의 생각이 뭘로 또 퍼져나갔냐면 청나라를 공격하자라는 북벌론, 청나라를 배척하자라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얘 보지 말아봐. 가려야지. 자, 이것만 봐봐. 이것만 봐봐. 우리 선생님 본문을 반복해서 읽지 않았지? 천천히 이해했지? 메모를 잘 해서 이걸 나중에 볼 거야? 아니요.
이제 너희들 잼민이가 아니야. 노트 필기는요. 나중에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내가 다 이해했다라는 증거로서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노트를. 봐봐. 중화사상이란 게 뭔지 알아? 한족 스스로가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우리를 따라야 돼. 우리가 훌륭하니까 우리 걸 배워. 그 주변국들 중에 조선은 그걸 받아들였어. 명나라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17세기에 청나라가 딱 되니까 청나라 이러니까 뭐야? 청나라 꺼져 이렇게 한 거라고요. 난 명나라야. 명나라 망했다고? 명나라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송시열이 뭐냐면 청나라 이 새끼들 이거 만주 아우 지금 머리 아우 이 새끼들 이거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오랑캐 같은 새끼들 감히 한족을 먹어? 너희들 새끼들아 공격당해야 돼가 북벌론이에요. 북벌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걔네들을 거부해야 돼. 그게 척화론이라고요. 북벌론 척화론 들어보지 않았니? 언제 들어봤어? 역사 시간에? 이걸로 얘기하자면 또 저게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이 생각나지. 허생전 소설 읽어봤어? 그거 원래 고1 때 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어서 그래요.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허생이 뭐라고 하냐면 허생은 자꾸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실존 인물인 이완대장이 와서 청나라를 치고자 합니다. 아이 됐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생이 야 그러면 청나라처럼 머리 할 수 있어? 못합니다. 미친놈. 그것도 못하면서 한다 그래? 됐어. 아이 다른 거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 그러면 임금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는데 임금이 직접 와서 나같이 훌륭한 사람들 찾아다니라고 그래. 청나라 치고 싶으면. 아, 그 임금님이 안 오실 텐데요. 이 새끼가 장난아. 꺼져 이 새끼야. 아 진짜 딱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마지막이다. 너희들 청나라 치고 싶지. 오랑캐 새끼들이니까. 네 그러하옵니다. 그래? 그러면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알아야 돼. 왕실에 있는 또는 왕 가족들 중에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청나라 사람들과 결혼시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결혼시키고 잘 지내보자고 얘기해.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완대장이 아니 어떻게 오랑캐랑 이 새끼가 그러더니 이완대장은 당시 포도대장이야. 쉽게 말해서 대통령 경호시장 같은 거야. 근데 허생은 가난한 선비거든요. 근데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이완대장이 찾아왔는데 제1계책, 제2계책, 제3계책을 대단한 게 아니잖아. 아 임금대로 야 나라 치고 싶으면 임금대로 사람 찾아다니라고 그래. 야 그러면 머리 똑같이 해. 아니면 결혼시켜서 그 나라를 좀 깊이 알고 나중에 치면 되잖아. 쳐서 성공하면은 청나라, 중국 한족 쳐서 가장 잘 됐을 경우에는요. 중화라고 하는 그 명나라보다도 더 높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못해도 명나라랑 대등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해. 다 안 된대. 이 새끼가 그러면서 야 청나라 걔네들은 싸움 잘하려고 소매도 짧은데 우리는 도포 이렇게 해갖고 응? 이게 칼싸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긴 옷 갖고 싸울 수 있겠어? 이런 거지. 또 모두 해. 야 걔네들은 오랑캐고 우리도 오랑캐 분신아. 일본 이게 일본이 하는 거랑 상투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오랑캐인 주제에 오랑캐를 이렇게 막 이거 해요. 그래서 이완대장의 칼을 뽑아다가 남의 칼을 뽑아다 그 남을 치려고 해. 그래서 포도대장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호위무사 임금을 가장 옆에서 보필한 호위무사인데 허생의 말 한마디에 쫄아서 도망가요. 그게 끝이야. 그게 소설이. 북벌론이 되게 허구다. 북벌론은 필요는 했는데 할 줄 아는 새끼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생각은.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아니 되옵니다. 뭐 이지랄들 하는 거지. 이러고. 실제로 제대로 치려면 능가해야지. 응? 소매가 이래가지고 활 쏠 수 있겠냐? 이런 거지.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말이 길었다. 요거 알겠지? 괜찮아? 좋아. 다음 단락으로 가죠. 다음 단락은 이렇게 돼 있네.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니까 청나라가 정치적 이거 지워야 되겠다. 두 번째 단락 지우지 말까? 여기다 적어도 될까? 그래, 한번 해보자. 자,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대주의의 사자가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뭐야? 사대주의.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뭐를 섬겨? 큰 거를. 이게 사대주의야. 섬기다. 뭐를? 큰 거를. 중화를 섬기자는 주의예요. 물론 그때는 중국이 힘이 셌기 때문에 눈치껏 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거를 뿌리 깊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놈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선생님은 조선 양반 하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부터 그랬겠어요. 저런 새끼. 가장 무능한 임금이 누구야? 조선의 왕들 중에서? 많죠. 근데 고종이 가장 무능해요. 응? 선조?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럴 수 있지. 자기 아들 시켜서라도 왕을 지키게 했잖아. 나라를 지키게 했잖아. 분조해서. 고종은 뭔데? 고종은 한 게 뭐 있어? 아내 관리도 잘 못하고. 민비가 어땠니? 민비가. 국민 총생산의 2, 3%가 민비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찢어 죽일 년이었죠. 그렇다고 민비가 일제 일본 그 낭인에게 죽임을 당한 건 또 잘 된 거야? 그건 아니지. 우리나라 국모가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백성이 처단해야지. 그렇지? 너무 나갔나? 내 마음은 알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너희들이 딱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 딱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이드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잘 하다 보니 그게 우리 공동체의 보탬이 되면 좋겠지. 넌 국가의 보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야. 각자가 잘 살잖아요. 그럼 그 국가는 견고해져요. 국가보단 나가 먼저지. 그렇지 않아? 야, 내가 태어났으니까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야. 아니, 또 이런 거 하면 또 열받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뭐야? 18세기 초 그 다음에 북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조선이 중화를 계승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두 번째 문장. 이때 뭐 하냐면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 칠 수 없으면 받아들이자라는 북학파가 등장했다. 북학파랑 북벌론자랑 달라. 북학은요. 청나라를 배우자야. 북벌은 벌이 뭐야? 칠 벌자라니까요. 북쪽을 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이 중화를 계승했고요. 요때 뭐야? 요게
북학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홍대용이에요. 홍대용은 청나라 문물은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갖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본 거야. 여기에서 북학파 중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홍대용의 생각은 뭐였냐면 청나라 문물은 실상 누구의 것이다? 한족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족의 문물이다. 그러니까 북학파라는 것은 북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북쪽 걸 받아들이는데 청나라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나라는 한족의 문물을 차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차지했을 뿐이지 청나라 자체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을병연행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이를 통해서 이때까지도 그 홍대용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조선이라는 것은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 그리고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여섯 번째, 하지만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접속 부사가 나왔죠.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했다. 자, 홍대용의 생각은 이랬고요. 홍대용의 뭐였어요? 여행했지.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뭘 할 수 있어? 선진문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학문. 새로운 학문.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이 결과로 어떤 책이 나왔어요? 의산문답이라는 게 나온 거야. 괜찮아? 괜찮죠? 좋아요. 다음 단락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3. 오케이. 1, 3. 자, 볼게요. 아이고, 오늘 엄청 떨어뜨리네. 자, 세 번째 단락.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거든요. 을병연행록에서 의산문답으로 온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봅시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우주설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이 어떻게 된다? 세 번째 단락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야죠. 의산문답에 있는 뭐라고? 지구설과 무한우주설.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 있는 것이다. 그럼 얘가 뭔데?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했고요.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지구설을 주장했고요.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홍대용이 얘기한 지구설은요. 뭘 무시했어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했죠. 천지관을 비판했고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뭐 했어?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 근거로는 뭐라고요? 일식과 월식을 들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문장.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와, 세다, 그치? 다섯 번째.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 또한 주장한 거야. 대단한 거죠. 이때 18세기면.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자. 자, 지구설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위는 고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개개인이 뭐가 될 수 있다? 개개인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치? 또 뭐예요? 무한 우주설이죠. 무한 우주설은 뭐야? 하늘은 무한하다. 하늘은 무한하다. 그래서 형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구 말고 다른 땅도 많다. 그러니까 다른 별들도 많다라는 내용이지, 그치?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까지 한번 쭉 같이 요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지금 들어둬야지 시험 공부 편하지 않아?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변형 문제도 만들어놨어요. 시험 대비 교재에 넣을 거야. 잘 봐야 돼요. 자, 단언컨대 작년에 여러분들 학교에 1학년, 2학년이 다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틀린 친구들 없다. 우리 교과서 거 틀리지. 잘 들으면 돼요. 한 번에 가자. 봐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자.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는 다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얘는 뭐와 다르다? 중화사상과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중심과 중화사상은 중심과 주변을 구별했는데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지 않았으니까 다르다. 대조예요. 설명 방식은. 그 다음에 또 봐봐. 두 번째 문장.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고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 이건 했던 얘기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홍대용의 생각을 봐봐. 이거에 따른 홍대용스 생각. 뭐라고요? 다 모두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가운데고 넌 무조건 주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중심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주변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자, 이에 따라 네 번째.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다섯 번째.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했다. 오케이, 이제 체크할 거 나왔네요. 상대적 구분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분하고 모두 자기 기준으로 살은 거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특권을 누리는 새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군데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양반들. 홍대용은 그래서 양반을 비판한 거예요. 양반은 어떤데요? 특권의식이 있었지. 특권의식이 있었고, 특권의식의 바탕은 무슨 명분? 유교적 명분이야. 에헴 이런 거죠. 이런 새끼들이 조선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가지니까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학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에헴 이지랄이라고 나라를 그 개 역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라다 싶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온갖 외세가 침입하고 우리나라 힘없는 부녀자들 농락하고 힘없고 못 배운 남자들 데려가서 그냥 막 일시키고 가축 다 잡아먹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가 대학 때 이런 비슷한 공부를 해봐서 그래요. 그게 미국 선교사가 쓴 조선교회사 서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백성이 무지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무식하죠. 옛날에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깜짝 놀랄 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왜소하고요. 뭐 면도 뭐 이런 것도 잘, 나도 오늘 좀 안, 이런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요. 대식가 드렸다. 그래서 그런 불쌍한 백성들, 그 생각하면 그런 거 글 읽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 새벽에 읽으면 안 돼. 우리 조선 후기 때 우리 조선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미국 선교사들이 쓴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납니다. 속상해서. 그 사람들이 없다.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든 죽고 없으니. 그럼 끝이야? 아니지. 왜 그랬는지를 배워야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겁니다. 아주 대단해요. 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이 그걸 앞세워서 우리 조선을 침략한 거 아니야. 무시당하니까 미국도 무시하고, 영국도 무시하고, 포르투갈도 무시하고, 주변 모든 애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그냥 산 다 파놓고 금 있나 없나 다 파놓고 치우지도 않고 이 새끼 코쟁이 새끼들 이런 거예요. 발견하면 다 훔쳐가고. 근데 이래야 되잖아. 지네 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면 노동 임금을 비싸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먹밥 하나 주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했던 거예요. 뭔지 모르고 밥 준다니까 하는 거고. 우리 백성들도 참 무지했지. 무지한 게 백성들 탓이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무식한 거지. 교육기관을 백성들이 만들어야 돼요? 백성들 왜 안 가르치게 했어? 양반들이 특권의식을 가져야 되잖아. 내가 니네들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새끼들아, 똑똑한 새끼인데 얘들아 사극기나 이런 영화 봐봐. 천민인데 똑똑하잖아? 다 죽이잖아. 반항신 같잖아? 다 죽이잖아. 우리나라 이 조선은요, 이 새끼들이 다 망친 거예요. 이 새끼들. 고려는 불교와 귀족이 다 망친 거고요. 어찌됐건 여지껏 나라를, 우리 다른 나라 역사는 모르겠어. 이 한반도의 역사는 대가리들이 다 망친 거예요. 여지껏 대가리들이 망쳤습니다. 망하고 다른 나라에 뺏길 뻔한데도 그걸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은 또다시 백성이었고, 백성이 일으켜 세워서 그 틈을 타서 또 권력을 잡아서 또 할만하면 또 그거를 대가리들이 또 팔아먹거나 망가뜨려 놓고, 또 백성이 또 일어나서 뭐 하고 또 이지랄 하면은 또 이런 거고. 그게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배워서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니? 저출산 하잖아. 국가가 어려워서요? 다 어려워. 야,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좀 걱정은 되지. 근데 그게 나라 망할 거야? 저는요, 외국인 귀화 많이 시키자주의예요.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우리나라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국인도 언제까지 단일민족 할 거야? 언제까지 단일민족 이제랄 할 거냐고요? 폐쇄적인 아니 그걸 어떻게 낳냐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무슨 뭐 애벌레 유충도 아니고 한꺼번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 안 되잖아. 서서히 하고 외국인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야.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이에요. 저출산으로 호들갑 떨지들 말라고. 우리보다 저출산 국가인 나라들도 있고 우리보다 저출산율은 우리보다 낮지만 삶이 더 힘든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 키우고 맞지? 쉬운 게 어딨어? 그럼 옛날에는 쉬웠어요? 옛날에 그 전쟁 통해서 쉬웠어?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여자들이 희생해서 아이 낳은 거 아니야. 아이가 여자들의 더 고생이 더 심하지 않아? 10달 동안 배부른 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잖아. 일단 내 몸의 신체적 변화와 버거움과 힘듦 이게 남자 몫이냐고요? 여자 몫이지.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되게 존귀하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 낳거나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더 추구한다. 추구해야지. 국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을 필요는 없잖아. 내 행복이 먼저 아니겠어요? 저출산 걱정은 되나 그걸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물론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애를 저출산인데 너희들도 벌써 너희들 10년 후면은 결혼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닌 거지, 그치? 10년 후면, 그치? 그러면 이 인구의 비중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미친 거라니까 그게. 근데 갑자기 아직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와서 저출산 노래를 불러봤자 걱정해봤자 뭐하냐고요. 걱정은 되지만 단번에 안 되잖아. 50년 100년 걸릴 일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러면 천천히 하나 둘씩 계획을 짜서 잘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나 같은 사람이 좀 이게 좀 뭐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내 자랑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자면 이런 거 하면 정상적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약간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놈들 때문에 배운 놈들 국가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안다는 새끼들이 같이 알아야지. 글자 배우면 안 돼. 우리들만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깨친 지가 20년도 안 돼요.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몰랐죠 옛날에는. 저도 다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홍대영 같은 사람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몇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저는 홍대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홍대영 먼저 하자 쉬우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말이 길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 의식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은 누구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괜찮아? 마지막 5번째 단락은 그냥 쭉 읽고 정리해도 됩니다. 봐봐. 5번째 단락.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홍대용의 사상은 이게 뭘로 가요? 평등주의, 다원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5번째 단락.
이 홍대용의 이게 의죠. 의가 뭐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홍대용의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무슨 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평등주의. 그리고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과 기본 베이스는 다양하다는 거야. 내가 아이돌을 좋아해? 나는 누구를 좋아해? 나는 BTS를 좋아해. 나는 르세라핌을 좋아해. 나는 아이브를 좋아해. 야, 무슨 아이브야, 르세라핌이야, 무슨 야, BTS지. 이런 게 아니라 난 이거 좋아해, 넌 그거 좋아하는구나가 다원주의죠. 그래 안 그래? 다원주의, 다가 많다라는 거야.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개, 3개, 4개, 5개, N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등주의와 다원주의의 측면에서 홍대용은 선구자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본문 하나도 안 보고 한번 보자. 보세요. 요 화면이면 될 거야. 자, 본문 하나도 안 하고 전체를 읽어볼게. 선생님이 왜 이걸 좀 길게 하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쓰는 거. 룰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을 도식화하는 거야. 중화사상이 뭔지 알아? 한족 스스로가 내가 중심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나를 따르라. 난 훌륭하니까 내 걸 배워. 이게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국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조선이 있는 거죠. 난 조선. 중화를 받아들여야지. 중화는 대단하니까 이런 거 한 거예요. 명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죠. 역시 우리 한족. 근데 17세기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딱 정벌 하고 그랬어요. 청나라 오랑캐 새끼들이 이거 인정 못해. 조선 지가 뭔데? 조선 지가 뭔데? 수염 기르고, 아니 수염 얘기는 오늘 말자. 가 쓰고 도포자로 이렇게 흩날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에헴에헴하고 지네들만 알고 밑에 사람들은 무지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뭘 지키겠다고요. 명나라 부활 뭐 이지랄 한 거죠. 그중에 송시열은 뭐냐면 청나라는 오랑캐나 금수야. 송시열의 생각은 결국 뭘로 이어졌냐면 청나라 쳐버리자. 청나라를 배척하자로 온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정도가 흐른 다음에 18세기 초에 북벌이 어려워진 거죠. 당연히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명나라라는 어마어마한 한족을 무너뜨린 나라를 조선 것 주제에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북벌? 백성들한테 밥이나 주고 북벌하라고 그래. 결국 칼 들고 활 들고 싸우는 건 백성들일 거 아니야. 나쁜 새끼들 진짜. 지네들의 명분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이라고는 개놈 새끼들 바퀴벌레나 파리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 명나라 많이 되는데 이지랄 때문에 백성들을 사지로 다 젊은 사람들이고 늙은 사람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청나라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 그 다음에 북한파 등장했어요. 이게 홍대용의 생각이야. 청나라 문물은 사실 한족의 문물이었다라고 한 게 을병연행록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홍대용이 여행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야. 이거는 선진 문물이요. 새로운 학문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좀 이따 문제 나와서 이걸 또 얘기하는 거야. 을병연행록 다음에 쓴 게 의산문답이라는 거죠. 이 의산문답에 있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니? 이렇게. 또 의산문답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2가지. 홍대용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2가지가 뭐야?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야.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했어.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했고요. 지가 뭘 둥글어? 일식과 월식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위는 고정되지 않고 그 누구라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무한우주설은 뭘 얘기했느냐? 하늘은 무한대다. 형체가 알 수 없고요. 그런 무한대 공간에 다른 별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 무한우주설을 통해서 뭘 또 깨달았냐면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통해서 중화사상과 이 무한우주설 지구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건데 무한우주설이나 지구설은 그렇지 않잖아. 홍대용의 생각은 상대적 구분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뭐를 비판하게 돼 있냐면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당시 양반들, 그 양반들은 유교적 명분을 가지고 지네들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누구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홍대용의 생각은 나중에 평등주의와 다원주의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도 다 이런 양반만 있던 건 아니에요. 시간 나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의병을 일으킬 때 양반이 직접 도포를 꽁꽁 묶고 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활을 쏘고 백성들의 대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못된 관군 또는 일본군들과 싸웠죠. 이런 얘기하면 좀 잔인한데 그렇게 싸우다가 잡힌 의병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 줄 아니? 말하기 잔인할 정도로 생포되잖아? 그러면 땅에 다 묻어요. 모가지만 내놓고. 그 일본 놈들이 모가지만 베요. 댕그랑댕그랑. 나쁜 새끼들. 그걸 누가 주도했어? 조선의 관군이 했어요. 조선의 관군이 조선의 의병을 일본이랑 손잡고 그렇게 그딴 식으로 처치한 거예요. 그게 동학농민운동의 되게 슬픈 역사죠. 이런 것도 알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의병, 홍대용의 의산문답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또 홍대용 할 거예요.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뭐 또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지?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풀고 저랑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